오늘이 사실은 종강하는 날이에요. 10번째 주차 종강하는 날인데 지난 주차 수업하는 거 약간 복습하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본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주 수업했던 거는 이제 탐색기에서 자료를 보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USB 메모리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탐색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 내 PC라는 아이콘이 있는지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윈도우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많이 있었는데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안 나오게 해놨어요. 휴지통 말고는 안 나오게 해놨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제가 다 꺼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강의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관리팀에서 아이콘들을 꺼내놓은 것 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깔렸는데 이제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아이콘을 찾는 게 좀 불편해졌지,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도 있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목록에 가시면 여기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빨리 찾느냐에 대해서 좀 잠깐 메모를 해드릴게요. 과거에 윈도우에서는 바탕화면에 필요한 아이콘들이 있었지만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윈도우 10부터는 휴지통 외에는 아이콘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콘들이 많으면 느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화면에 가서 내 PC 또는 시작 화면에 가서 시작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가셔서 여기에서 탐색기를 실행하셔도 되고요. 윈도우 키가 있어. 윈도우 키. 그 창문 4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창문 4개 그려져 있는 거. 윈도우 키 플러스 알파벳 E, 대문자 E나 소문자 E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알파벳 E 누르면 이렇게 탁 떠요. 이렇게. 너무 편해요. 전 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드라이브라든지 USB 메모리나 또는 외장 하드라든지 또는 이 장치, 기본 장치라든지 또 방금 전에 연결해 놓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는 DVD, CD롬 드라이브가 있으신 분들은 CD롬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컴퓨터에는요, CD롬 드라이브가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는 노트북은 좀 구형이라서 예전 급 모델이라서 이 CD롬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그러면 CD롬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외장 CD라고 있어요. 외장 CD. 옛날 우리 그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휴대용. 그런 것처럼 생긴 게 있어요. 거기다가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뜨는데 집에는 있어요. 저는.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는 USB DVD나 CD롬 드라이브가 없거든요. 근데 휴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 컴퓨터에는 있어갖고 이걸 쓰는데 이거는 뜯어낼 수는 없어요. 뜯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파일을 관리한다? 파일 관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복사를 하거나 그 폴더나 또는 파일들을 복사하고 이동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 하는 작업을 우리는 파일을 관리한다 그래요.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파일이나 그런 폴더들을 내 컴퓨터로 복사를 해온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거를 삭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아래 한글로 작성한 엑셀로 작성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애를 실행을 해서 뭐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을 우리는 파일 관리한다 그래요. 먼저 보여드리면 이 안에는 제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7주차 수업했던 내용 제가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딱 있어요. 이거 이제 인터넷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예전에 스마트폰 수업할 때 쓰던 거. 우리 이제 다음 기 4월달서부터는 이제 인터넷 기초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또 자료를 정리해서 또 보관해 둬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자료들 같은 거. 또 남부여성발전센터, 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제가 강의하는 이런 교재들을 또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또 필요할 때는 또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나 지원단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올해 제가 2024년에 선발이 돼서 4월 1일부터 이제 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여기 쭉 갖고 있거든요. 영등포 50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기술교육대학교에서 올해 제가 교육을 4번 받았거든요. 그 받은 거에 대한 자료들을 여기 또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것들.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예전에 자료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중이에요. 여기 있었던 게 이제 없어졌어. 폴더가 필요 없으면 선택을 하고 삭제도 해야 되거든. 삭제. 필요 없으면 삭제해야 되고 필요 있으면 또 어디다 복사도 해놔야 되고 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하는 일이 많거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는 파일 관리한다 그래. 파일 관리. 자, 탐색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파일 그 다음에 컴퓨터 뭐 보기 이런 말이 있네요. 근데 제가 이 안에 있는 자료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교재 표지예요. 표지. 여기 있네. 우리 교재 표지. 제가 이제 서점에서 이제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는 보기라는 것까지만 있었는데 사진 도구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다른 데를 선택을 하잖아요. 다른 데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오늘따라 느려. 자, 이번엔 또 다르죠? 비디오 도구로 바뀌었어요. 여기 아무 데도 없는 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동영상이거든요. 여기 동영상을 선택을 하면은 비디오 도구로 떠요. 요거는 이미지거든요. 그게 사진으로 나와. 사진. 이거는 글자 쓴 거예요. 글자 쓴 거니까 보기에서 끝나고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메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MP3 동영 음악 듣는 거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가져왔다라고 해볼게요. 가져오게 되면은 이 메뉴가 달라져요. 이거는 유튜브에 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이런 분들 영상들이 요즘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걸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소년 학생 독립운동가요. 14살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 하다가 이제 잡혀가셨던 분들. 이 동영상이거든요. 그럼 여기 메뉴가 비디오라서 이렇게 비디오라는 메뉴가 따로 떠요. 그 다음에 이건 PDF라는 자료 파일이거든요. 자료 파일. 그러니까 복이라는 메뉴에서 딱 끝나고 안 나와요. 더 이상. 요거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누르면 여기 동영상 비디오라는 메뉴가 따로 떠요. 이건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이요. 압축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압축 폴더 도구라는 메뉴가 떠요. 알아서 뜨는 거죠.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으로 나오고, 얘는 뭐야?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컴퓨터가 헤매나 봐. 응답 없음이라는 것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해당되는 메뉴가 알아서 열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메뉴하고, 복이라는 메뉴하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에 따라서 동영상인 경우에는 비디오, 사진인 경우에는 아까 그 사진보기라든지 이런 등 해당 메뉴가 별도로 보인다. 알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파일 보는 법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이 오른쪽에 뜨고요. 동영상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동영상이 미리 보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선택하는 거, 선택. 폴더나 파일을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다른 것을 클릭하면 해제가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하나 선택했잖아요. 선택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약간 파란색처럼, 이렇게 하늘색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클릭하면, 다른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선택되면서 오른쪽에 제 얼굴이 보이네요. 과제 제출했나 봐요, 제가. 이게 무슨 과제 제출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저를 촬영해서 제가 뭐 소개하는 거를 이렇게 했나 봐요.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미리 보기가 뜨는 거예요. 여기 미리 보기가. 이걸 좀 이렇게 경계선을 잡아서 넓혀 놓으면은요, 넓게 나와요. 제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타버스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강사 지원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놨네요. 여기다가. 이건 무슨 동영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 얼굴이 나온 게 제가 저를 촬영한 것 같아요. 이건 이미지야, 이미지. 이건 제 제품 번호를 제가 클릭했네요. 제 제품 번호예요, 제품 번호. 뭐 상관없어. 어차피 등록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뭐지? 이거는 제가 메모장으로 메모한 내용인데 오른쪽에 안 나타난 걸 봐서는
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여기도 어떤 걸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미리 보기가 떠. 유튜브에 가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것 같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또 다른 자료인데 유튜브 활동하시려면 뭐를 해야 되는 게 있냐면 그 교육을 받아요. 유튜브 안에서 교육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수료증들을 여기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해놨는데 이거 미리 보기가 안 되나 보다.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든지. 어떤 거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거에 대한 동영상이 여기에 미리 보기가 뜨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용량이 크거나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려 나타나는데 요즘 나오는 새로운 성능 좋은 컴퓨터는 바로바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교재 표지 그림이니까 이거 간단하니까 바로 나오고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 연속으로 선택하는 거하고 연속되지 않은 걸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클릭하고요. 처음 거 클릭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쉬프트 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 그리고 저 밑에 거를 Shift 하고 클릭을 하면 이만큼 연속이 되거든. 선택이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 거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거를 클릭하면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선택이 돼요. 근데 연속되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방법은 보여드릴게요. 내가 얘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좀 보면서 할게요. 얘도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림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 거 원하는 걸 클릭하고 키보드 왼쪽 밑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거를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1번 원하는 항목을 클릭. 두 번째 원하는 항목을 처음 거를 클릭했죠. 원하는 처음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항목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요. 그리고 2번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선택한 항목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선택에서 제외돼요. 이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거 처음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클릭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해제되고 얘만 선택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이만큼 선택했는데 처음 거는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얘는 빠져.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다시 누르면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면 밑에를 보여드릴게요. 화면 왼쪽 밑에 보면 현재 28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6개 항목을 선택했다고 나와요. 6개 항목이 선택됐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근데 나 요거를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빼면
5개 항목으로 바뀌었어. 하나 줄었지. 그러니까 이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왼쪽에 보면 28개라고 돼 있어요. 28개라고 돼 있고 이때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또다시 2개 선택하면 밑에 2개 항목이 선택됐습니다 라고 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보게 돼요. 이거 누르는 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언제 눈을 돌려서 왼쪽 밑을 쳐다보겠냐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 하실 때 보세요. 쌀 씻다가도 가스레인지에 올라가 있는 찌개가 국이 제일 끓는지 안 끓는지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야, 끓어 넘친다. 불 줄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뚜껑 열어라.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아직 초보라서 그런 거죠. 근데 경력자들은 척척 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컴퓨터에 대한 초보자일지 몰라도 좀 지나시면 경력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척척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처음을 클릭하겠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키 있어. 방향키로 움직이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선택이 되거든요.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하지. 우리는 마우스로 선택하는 게 편한데 키보드로 해야 될 때가 또 생길 때가 있어요. 마우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작동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선 마우스는요. 배터리가 연결돼서 작동되는 거니까 배터리가 다 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놀래요. 그때 이제 예비 배터리 교체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아니까 빨리빨리 작업을 하는데 초보자들은 어려워. 그러면 보세요.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천천히 쭉 블럭이 잡혀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면 블록이 설정이 된다. 여러분 블럭이라는 말이 맞아요? 블록이 맞아요? 블럭이 맞아요? 블록이 맞아요? 어느 게 익숙해요? 블럭이 맞아? 블록이 맞아? 맞다 안 맞다가 떠나서 편한 건 무슨 글자예요? 보도블록. 보도블록도 블록. 영어는 똑같은 건데 이게 외래어잖아요. 외래어 표기법에는 이렇게 쓰래요. 블록으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워크숍?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돼. 워크숍이라고 써야 되는데 워크숍. 어차피 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닌데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저번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다고 이렇게 워크숍이라고 쓰면 괜찮은데 워크숍이라고 쓰면 뭐다? 감점당하는 거지. 예전에 방송국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대기업 인사 담당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말 틀리는 거는 못 고친다는 거지. 초등학교 시절 때라고 해야 되는데 나 초딩 때, 뭐 중딩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영어를 잘못 쓰면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영어는 배우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을 맞춰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럭을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블록이라고 표현하더라 이거지.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우스, 키보드는 이렇게 하는데 마우스로 하려면, 마우스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건 연속 파일 선택, 키보드로 하는 건데 마우스로는 어떻게 될까? 마우스를 이용할 때는 연속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원하는 항목들을 드래그 해주면 돼요. 드래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색깔이 변하죠. 그렇죠? 아니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하면 변해요. 블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요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마우스만 갖고 가능할까? 아까 컨트롤 키 눌러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마우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거 있어요. 파일 확인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기라는 메뉴 가시면 파일 확인란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요 앞에 네모가 생겨요. 네모. 그러면 요거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떨어져 있는 거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확인란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못해요. 마우스 갖고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이게 꼭 선택이 돼야만이 항목 확인란이 선택돼야만이 요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제 폴더를 만들고 하는 거를 먼저 해봐야 돼요. 폴더라는 게 뭐예요? 폴더. 저장 공간에서 사용하는 꾸러미 같은 거예요. 꾸러미. 우리 지갑 있잖아요. 지갑.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나 동전은 파일.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폴더라 그래. 폴더. 폴더들이 모여서 드라이브가 형성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C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이렇게 드라이브. 이걸 우린 드라이브라 그래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폴더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폴더예요. 이정민의 약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강의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폴더. 이 폴더에 가보면, 강좌 폴더에 가보면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하는 지역에 따라서 서부, 중부, 남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폴더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부로 들어가 보면 중부 폴더 안에는 또 강의의 이름에 따라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스마트폰 기초라는 폴더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컴퓨터에 자체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문서라는 폴더가 있어요. 문서. 자료를 보관해 두는 문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따로 관리하는 사진 폴더도 있고요. 음악을 누르면 이제 음악 폴더가 보이고 동영상을 누르면 이제 동영상에 관련된 폴더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 이거는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 시대별 최고의 미녀 배우들 옛날에 김지미 분이 여기 나온 걸 봐서는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제가 저장했나 봐요. 이거 이제 남자, 잘생긴 남자. 이거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
물론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예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어. 요거는 가을 영상, 이건 코스모스 영상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따로 보관해 두는 이유는 이거 이제 강에 강물이 흐르는 영상들을 제가 이제 받아 놓은 거예요. 계절에 맞춰서 영상을 또 편집해야 될 때가 있거든. 몇 년 전에 저기 관악산을 갔더니 입춘에 맞춰서 거기 물이 흐르잖아요. 관악산에. 산책로 왼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 얼려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는 거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춘 대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은 또 사진들끼리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두면 사용하기 좀 수월하게끔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폴더란 개념이 그런 거예요. 폴더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 파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일은 낱개예요. 폴더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폴더라 그래요. 방법은 뭐냐면요. 보세요. 홈이라는 메뉴 가면은요. 새 폴더라고 있어요. 홈이라는 메뉴 가면 새 폴더. 홈 메뉴에서 새 폴더. 아니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볼까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로 만들기 폴더.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폴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새 폴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기로 가서 폴더. 이것이 윈도우 기능이고요. 요 위에 있는 새 폴더는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요. 이렇게 떠요. 이거 누르면 새 이름이 떠요. 새 이름. 비둘기 참새모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쌍팔년도 개그를 한다 그러면 최보람 선생님이 아래 한글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할 때 비둘기 참새로 저장한대요. 저장 명령을 누르면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라고 나와. 그러니까 비둘기 참새라고 쓴 건데 이제는 그게 개발 회사에서도 아니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라고 나와.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폴더를 새로 만들 수가 있고요. 폴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이름이 싫은 거야. 이름이 싫어. 이름을 고쳐 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에 내 이름을 고쳐 쓰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돼요. 근데 클릭하고요. 이 그림을 클릭이 아니라 이름 영역을 클릭하면 이름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가서 괄호 열고 제가 이제 강사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홈이라는 메뉴 가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를 눌러도 돼요. 해당 폴더 또는 파일을 클릭하고 나서요. 홈 메뉴에 가서 이름 바꾸기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 누르셔도 되고요. 클릭 후에 이름 영역을 다시 클릭하셔도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누르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쓴 이름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제 고쳐지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이름 영역을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은 더블 클릭이 힘들다고 하세요. 처음 하실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더블 클릭을 2번 해야 되는데 클릭하다 보니까 여기를 클릭한 거예요. 이름을 빠르게 클릭한 게 아니라 천천히 클릭하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더블 클릭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름 바꾸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삭제는 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나서요.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후에 홈에 가시면 삭제라고 있어요. 홈 메뉴에서 삭제 누르셔도 되고요.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라고 있어요. 딜리트 키. 아니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어떤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삭제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키보드로서 딜리트 키 누르면 휴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얘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삭제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거 USB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면 영구 삭제가 된다. 다른 말로 뭐다? 복구가 불가하다. 기본 저장 장치들이 있어요. 기본 저장 장치. 뭐 C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뭐 외장 하드 디스크라든지 기본 장치에서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복구가 가능해요. 이건 괜찮아요. 예. 근데 USB 메모리에서 삭제를 하면은 복구가 안 돼요. 영구 삭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모르고 클릭하거나 엔터를 눌러 삭제를 해버리면 못 찾아요. 근데 중요한 자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수를 써더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도요.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14박 15일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사진을 2000장을 찍었어. 근데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갖고 오다가 흘렸는데 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핸드폰이 박살이 났네. 그럼 그 안에 저장 장치에 사진이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 우리는 못 꺼내잖아요.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복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다시 유럽에 14박 15일 여행 갔다 오셔도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르고 삭제를 해가지고요. 실수로 까불다가 삭제를 해가지고요. 한번 복구하는데 한 20만 원 들어요. 심지어요. 노트북이 불이 탔어요. 불이 나고 집이 화재가 나서 노트북이 타버렸는데 그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복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업체가 있어요. 명정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복구를 해줍니다. 물론 돈을 내야 되겠지만은 저도 이제 맡겨봤더니 한 3, 4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셔야지. 예.
여러분 복사와 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파일 삭제는 폴더 삭제나 파일 삭제는 동일해요, 사실은. 폴더와 파일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이나 폴더 마찬가지로 복사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하나 더 만드는 작업을 복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은 뭐예요? 원래 있던 곳에는 없어지고 다른 곳에 복사하는 작업이에요. 복사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만드는 거고, 이동은 여기 있는 건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1번) 복사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해요. 얘가 하나든 여러 개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 개 같으면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여러 개 선택되겠죠? 선택을 하고 복사 명령을 눌러요. 복사 명령은 홈 메뉴에서 복사를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C 해도 복사해요. 보세요. 제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복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요. 홈이라는 메뉴 가면 여기 복사가 있어. 복사. 자,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복사 누르면 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렇죠? 자, 복사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색깔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 얘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붙여넣기를 누르면은요. 여기 하나 올 거야. 어디로 갔어? 어디로 왔어? 여기 왔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있죠, 요거요. 요 사진을 복사를 눌러요.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 그 다음에 아까 이 복사를 갖다 대니까 여기에 컨트롤 C라고 떠요. 메뉴에. 그러면 키보드에서 제일 왼쪽에 컨트롤 키잖아요. 컨트롤 키를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검지손가락 C 누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누르던 컨트롤 V거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V 누르면 여기 하나 붙어요. 붙었다. 그 다음에 붙여넣고자 하는 곳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는 홈 메뉴에서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서 붙여넣기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V 눌러도 돼요. 붙여넣기 명령은 홈 메뉴에서 붙여넣기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V 눌러도 돼요. 컨트롤 V.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컨트롤 V.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걸 복사하는 거지.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든다. 자,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동하고자 하는 항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명령을 눌러야 되는데 홈 메뉴에 가서는 잘라내기라는 명령을 걸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고요. 키보드에서는 컨트롤 X를 눌러요. X. 붙여넣기자 하는 데는 똑같아요. 이쪽에 와서 저쪽에서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붙이면 이동되는 거거든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작업. 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같은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먼저 보세요. 지금 여기 문서 안에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하철 노선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 두 개를 선택해 볼 거예요. 이렇게 얘를 학습 자료 실은 다른 드라이브예요. 이거는 C 드라이브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C 드라이브에 있는 거, 이거는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건데, 여기 문서, 다운로드, 바탕화면, 사진, 음악은 같은 드라이브예요. 같은 드라이브인데 제가 얘를 마우스를 끌고 제가요 바탕화면이라는 곳에다 이렇게 여기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떠요? 바탕화면 이동이라고 뜨죠. 마우스를 놓으면은요 없어져요. 여기서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탕화면으로 갔어요. 바탕화면 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응? 어디 갔어? 여기 왔다.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왔단 말이야. 바탕화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 작업을 하면 이동이 돼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 작업을 하면은요 복사가 돼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바탕화면에 노선도가 이렇게 보이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마우스를 끌고요. 여기 보면 학습자료실 이정민 훈장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드라이브거든요. 제가 이 다른 장치로 중부 여기 우리 컴퓨터 기초라는 과정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면은요.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이걸 끌고 이렇게 가져가면은요. 실버 컴퓨터 초급 컴퓨터 기초 과정으로 복사라고 떠요. 복사.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긴 그대로 있는데 다시 여기 가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드래그 작업을 공부를 하는 거를 가지고 연습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끌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딴 데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동이 돼 버려요. 컴퓨터가 요즘 게 좋아서
제 건 느리니까 이게 과정이 살짝 보이는 것 같지만 요즘 컴퓨터 좋아서요. 휙 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졌나 하고 본인이 감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컴퓨터 끄고 이제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이 컴퓨터를 켜서 자기 자료를 보려고 봤더니 없네. 엄마 컴퓨터 켜서 뭐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뭐 잘못했나 해서 야, 나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랬지 이제 엄마들은.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 작업이 돼요. 여기는 같은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이때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동 명령, 이동 작업이 돼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쉬프트 키, 컨트롤 키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얘네들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 애들이야. 우리는 영문자 A, B, C, D, 한글, 기억, 니은 이걸 많이 타자 연습을 하지만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아랫줄에 컨트롤 키, 뭐 알트 키, 쉬프트 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특수키야, 특수키. 그러니까 컨트롤 C 그럼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하면 이제 그 붙여넣기가 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오른손에는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작업을 하죠. 양손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작업이 척척척 진행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복습한 거 이제 마무리 짓고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점심 식사하시고 와가지고 본 수업도 다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1시부터 안 하고 2시부터요? 1시라고 문자 주세요. 1시부터. 1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허리를 다쳐서 그런지 말이 헛나오네. 병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감사합니다.